뒷골목 인문학 최강 이바구 이바구 쇼 쇼 시작하겠습니다. 자, 형님 예. 오늘은 아주 흥미로운 또 주제를 또 예, 그런데 우리가 건달 이야기만 할 게 아니고 예. 또 한 번씩은 또 예. 우리가 사라져가는 풍물들 이런 걸 예. 한 번씩 발췌해가지고 뭐 맛집도 한번 가고 여러 가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됐는데 부산의 완월동입니다. 예. 참 120년 만에 달떠는 집 120년의 역사를 가진 완월동이 역사가 그렇습니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데 예, 지금은 재개발하고 재개발을 하고 재건축이 이제 임박했습니다. 예.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120년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예. 추억의 완월동입니다. 아이고 예. 그렇네. 아이고 여기도 이제 뭐 거의 거의 철거가 철거를 할 단계에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네. 그러네. 부산에서 유곽으로서는 아주 120년 역사입니까? 맞습니다. 예. 120년 역사인데. 야, 전부 이제 철거 붙여놓고 저기 재개발한다는 말이 재개발 하는데 50층 올라가가지고 한 1,400세대 정도를 한다고 그러네요. 예. 이제는 지금도 아직도 밤에 일부 남아서 영업을 한다는 이야기는 있는데 아마 곧 들어간답니다. 곧 들어가는데. 여기가 이제 좀 제일 홈맛집. 메인 도리, 메인 스트리트, 메인 스트리트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옛날엔 저 산 위에도 있었어요. 저 산 위에. 예. 그 이제 보면 이제 해 뜨는 집이죠. The House of Rising Sun이에요. 아침에 해 쏴 뜨고. 요 내 친구 저 인절 잡히던 데인데. 참. 그때 당시에는 참 그래도 낭만도 있었고. 낭만이 있었죠. 여기서 거쳐간 그 많은 여성들이 지금은 다 어디서 뭐 하고 살겠습니까? 그래 이제 나이도 많이 되었어. 120년 역사니까 다 죽고 또 그렇겠지. 예. 그렇게 흘러 참 그래 갔습니다. 참 세월이 무상하네요. 예. 지금 하고자 하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일본 사람들의 어떤 성매매 풍속입니다. 우리가 거기 이제 위안부 할머니하고도 연관이 되는 문제고. 예, 그렇지. 그래서 이 완월동 이야기를 이제 하고자 하는 거는 그걸 이제 유곽이라고. 유곽이라고 일본 사람들이 이제 유곽이라고 그래죠. 그걸 찌르고하라고 일본 말로 이제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유곽 이야기를 하면서 역사 이야기를 한다는 게 좀 우습지만 역사 이야기를 먼저 사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역사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사실상은 1910년에 총한방 못 쏘고 고종 황제가 일본한테 계약서 한 장 써주고 나라를 빼앗겼다 아닙니까? 합방이 되지. 그러니까 이한용 욕을 하지만 궁극적으로 원흉은 고종입니다. 고종이고 나라를 말아먹으면 민비하고 고종이 같이 말아먹고 그러니까 총 한 방 못 쏘고 그냥 서류 한 장으로 나라를 팔아먹었는데 그 전에 이제 일본도 에도 도쿠가와 이에야수가 1610몇 년에 1600년 초기에 도요토미 히데요시 무리 찌르고 막부가 생겼지 않습니까? 거의 200몇십 년을 계속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200몇십 년 동안에 외부하고는 전쟁이 없이 아주 편안했죠. 단단한 다이묘 체제죠. 대명 체제라고 전국을 번을 나누어 가지고 이제 통치하는 것. 그게 사실은 봉건 제도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다른 봉건이라는 게 우리가 옛날 거는 봉건이라지만 봉건 세월 건자고 토지를 봉해 가지고 거기서
백성을 다스리고 세금을 저 막부에서 걷어가는 겁니다. 예. 목록이라. 예. 그래 가지고 이제 에도 막부가 이제 그 200 몇십 년을 계속됐는데. 예. 그때는 쇼군. 예, 쇼군이라는 게 이제 천황이 따로 있고 쇼군이 예. 실권자가 쇼군이지 않습니까? 예. 천황은 그야 교토 안주 구정궁궐에 그냥 갇혀가지고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쇼군이 이제 뭐 일본 정치를 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쇼군이 했는데 자 점점 이제 외세가 이제 밀려 들어옵니다. 예. 자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예. 전기기관이 발명이 되고 이러다만 점점 이제 모든 총기나 포나 선박이 이제 일본이나 중국은 서양에 따라가지를 못하고 예. 그렇지. 우리는 나룻배 접고 있을 때고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예. 영국이나 뭐 프랑스나 이런 건 식민 지배를 하기 위해서 뭐 인도를 침략을 하고 저 동남아시아를 지배를 하고 있던 소위 말하면 식민 개척 시대 아닙니까 그때가. 그래 일본이나 한국이나 중국은 조선이나 중국은 극동에 치우쳐 가지고 그걸 모르고 있었는데 영국이 중국을 1840년대에 아편 전쟁이 돼가지고 중국을 거의 묵어버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일본들이 깜짝 놀랬죠. 영국이 저래 중국까지도 저래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도중에 미국의 최신형 군함이 동경 앞바다에 제가 듣기로는 흑선. 그게 페리 제도 그 페리 타고 온 제도. 사람이 페리 제도가 예,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뭐 페리 호텔도 있고 그랬는데 예. 완전 경악에 빠진 거예요. 예. 목선도 아니고 철갑선에 맞습니다. 전기로 가지고 움직이니까 예. 일본에는 좀 더 그때 당시 목선이고 예. 풍력에 의해서 돛담배고 풍력에 그렇지, 움직이고 그렇지. 그래가지고 1853년에 페리 제독이 일본에 미국에서 예. 일본에 왔는데 왜 왔느냐 하면은 일본이 미국을 점령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예. 사실은 우리가 태평양에 우리 옛날 태평양 고래라고 뭐 했지 않습니까? 예. 태평양 고래를 미국 놈이 씨를 말라 부른 거예요. 아. 왜 그러냐면은 미국에서 석유가 발견되기가 1860 몇 년인가 발견됐는데 예. 그래가지고 이제 석유 개척 시대가 서부로 간 겁니다. 예. 골드러시하고 금강이 발견되고 이래가지고 예. 텍사스 유전이 발견되고 이래가지고 맞습니다. 예. 그 석유가 발견되기 전에는 뉴욕에 밤에 가로등을 뭐로 켰냐면 고래기름으로 켰답니다. 아, 예. 고래기름으로 가로등을 다 켜고 하다 보니까 이 태평양에 고래를 씨를 말라버렸어요. 그 미국 사람들은 고기는 안 먹는데 고기. 고기는 안 먹었겠죠. 예. 그 기름만 뺐겠죠. 예. 아, 예. 그래서 이제 왜냐면은 일본에 중간에 기항을 해가지고 연료 보급도 받아야 되고 석탄, 예. 그다음에 식수도 보급을 받아야 되고. 예. 그러니까 일본에 요코하마하고 하코다테하고 저 밑에 나가사키하고 그거를 나가사키. 개항을 하라. 아, 예. 개항을 하라 압력을 넣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만 배가 들어오니까 그게 이제 일본 메이지 유신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대. 예. 깜짝 놀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흑선 흑선이 도래하는 바람에. 예. 자, 그 뭐, 역사가 구질구질하지만 예. 조금 뭐 이해하기 좀 좋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그 뭐, 완동 이야기에 메이지 유신이 왜 나오냐면 그 시작부터는 알아야 되니까. 그렇죠. 예. 자, 우리나라가 1910년에 합방이 됐지만은 벌써 청일전쟁이 1896년에 예. 청나라가 일본한테 완전 개작살이 나면서 그렇습니다. 이미 청나라 속국이든 우리나라는 일본한테 이제 그때부터 완전히 인질이 된 겁니다. 예. 이제 원래 이제 일본 놈들이 적어도 이제 미국하고 영국 흉내 낸다고 1875년에 강화도에 침략을 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 가지고 열은 게 부산 제물포 원산항을 열은 겁니다. 예. 일본의 압력에 못 이겨 가지고. 예. 근데 일본 놈은 희한합니다. 항구가 열리면 장사꾼들을 보내기 위해서 일본 국민들이 여기에 부산하고 인천하고 엄청나게 들어온 겁니다. 예. 그 일본 놈들은 보면은 저 나라 국민이 들어오면은 군인들이 들어와도 마찬가지고 꼭 유곽이 따라 들어와요.
그게 뭐 그게 없으면 죽는 모양이라 이것도. 그러니까 외관 아 이거 외관이 부산에 설치가 됐죠. 그게 강북동에 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 외관이라고 맨날 초량이라고 이랬잖아요. 그렇지 예. 초량 외관 초량 외관이라는데 그 초량의 개념은 우리는 부산역앞을 초량이라 하는데 예. 그 지금 완활동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꼭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초량이 지금 거기 저 광복동까지가 용두산 공원까지가 초량이었습니다. 그 영도산공원도 그게 초량이었습니다. 예. 그렇다대 예. 그리고 저 지금 그 뭡니까 부평동 저 우리가 족발 골목 있고 예. 충무동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신창동까지도 부평동이었습니다. 지금은 예. 그게 해방 이후에 신창동이나 장선동으로 바꿔서 그렇지. 그 전에는 거기도 부평 저 우리가 일본은 정이라 안 합니까? 맞지? 저 부평정 몇정목 이랬습니다. 자, 그래 일본 놈이 한국에 내가 어떤 기록을 보니까 1930년에 우리 부산 시민이 30만 명 인구가 30만 명이었답니다. 근데 일본인 인구가 6만 명이었다. 아이고 엄청나게 돌아 사는 거야. 그래 최초에 이 1902년도에 이제 일본 놈들이 이제 부산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해가지고 일본 구민이 그 한 1000명 정도가 왔답니다. 그래가지고 저 대청동 일대 그다음에 저 초량 고간 고 일대에 전부 다 일본 사람들이 살았다고 그래요. 근데 일본 놈들이 희한하죠. 자국민들이 오면서 꼭 그 유학을 따라와요. 그 뭐 호색 민족이다. 아, 그 뭐 너무 떡을 좋아하시는 민족이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생긴 게 지금 부평정 일정목, 부평정 일정목이라는 데가 이 신창동 지금 강복동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저기 일본 사람이 우에노 야스타로라는 사람인데 이 일본의 그 유학업자죠. 우에노 야스타로라는 사람이 1902년 7월 달에 알락정이라고 갈라쿠테이라는 이 유학 요정 형태의 유학을 설립을 한 게 지금 부산의 완활동의 시작입니다. 그게 시초이네. 1902년 7월 달에. 요때는 제일 처음에 왔던 게 저기 지금 장선동 그쪽에 그 언저리였습니다. 신창동 광복동 자리. 국제대학 밑에. 그러니까 요때는 완활동이 거예요. 저 유곽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자, 일본 사람이 점점 불어나고, 그다음에 일본의 그 유곽이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그렇지. 장소가 협소했어요. 장소가 협소해지는 건 1907년 5년 후에 지금의 완활동 자리로 옮기게 됐는데 지금의 완활동 자리는 뭐였느냐 하면은 거기에 군에서 필요한 말을 키우던 장소였어요. 무슨 그래서 그거를 목마장이라고 해요. 목마장. 그래 우리가 완활동에 가면 목마 가라오케가 있어서 난 저 사람들이 그거를 알고 목마라고 썼는지 아니면 회전 목마 그 메리고라운드 그 목마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나무 목자 목마인지 말을 키우는 목마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노래방이 있었죠. 목마 노래방 명가로케가 있지 않습니까? 이 목마장이 있었는데 이거를 영도로 옮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영도도 가면 옛날에 성마장이 있고 영도가 말을 키웠습니다. 영도 섬에서 그 1902년 후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 목마장을 옮기다 보니까 거기가 완전 폐허가 돼가지고 막 갈대숲이고 막 시퍼런 풀로 우거진 그런 동네가 돼버렸어요. 완활동 자리가 완전히 막 그냥 잡초 투성이의 그 동네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완활동 자리가. 그러다 보니까 이 1907년에 거기에 밀어버리고 이제 요리집을 한 개, 두 개에서 이제 유학을 짓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완활동을 흔히 우리가 미도리 맛이라고 하잖아요. 미도리 맛이 한다는 게. 그 미도리가 일본말로 초록이라는 뜻이거든요. 초록색. 미도리 맛이라고 이름을 붙인 게 거기에 풀밭이었다고 그래서 미도리 맛입니다. 그래서 미도리 맛입니다. 그 어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맛지는 정이니까. 맛지는 정이니까 동네라는 뜻이죠. 동네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들어가는 입구에 아치를 이렇게 출입구라고 시작하는데 그
저 남자 성기 모양을 아치를 씌워놨답니다. 예. 그 역사 기록이 있어요. 지금 이게 저 유곽의 역사라고 이게 아주 상세하게 이게 십몇 년 전에 어떤 기자가 쓴 글인데 예. 저도 뭐 이거 보고 발췌를 합니다만은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일본 사람이 이제 운영을 하고 일본 저 그러니까는 제페니스만 받는 거죠. 일본 사람만. 예. 코리아는 올해도 뭐 돈도 없고 이런 거 그냥 뭐 하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그 유학의 여자도 전부 다 일본 여자입니다. 일본에서 온 여자들입니다. 자, 이게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아, 예. 한국 사람도 돈 있는 사람이 출입을 하기 시작을 하고 예.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한국 여성들도 여성들도? 취업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절길완 달월 달을 절긴다 해가지고 예. 완월동이 이제 된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일본의 공창제도라는 게 법적으로 공창제도가 허용된 게 저 에도 막부 때부터 했거든요. 예. 저도 그래요. 예, 공창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제 일본이 공창이 없어진 게 이제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이제 전쟁에 패하고 메가드 사령부가 일본을 통치를 예. 몇 년간 안 했습니까? 예. 그래 메가드 사령부가 들어가지고 공창 폐지를 시켜버렸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공창을 못한다. 예. 불법이 이제 그때부터 불법이 된 거죠. 예. 그 한국도 미군정이 들어가지고 공창 폐지를 해버렸어요. 예. 그 뭐 폐지한들 뭐 안 가겠습니까 사람들이 이미.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이 가고 나서는 여기가 완월동이 이제 그래 일본 놈이 완월동이 대한민국 제일 먼저입니다. 두 번째가 서울 1902년 후에 1904년에 서울에 그 장충공원 올라갔는데 지금 엠버서드 호텔 그 근처에 저기 또 서울에 공창이 제일 먼저 생겼고 인천에는 옐로하우스가 되기 전에는 선화동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유곽이 그것도 부산에 하고 비슷한 시점에 생겼어요. 그래 그게 나중에 옐로하우스로 갔는데 옐로하우스가 왜 옐로인지를 또 그거는 또 사연이 있습니다. 이름 붙게 된 게. 그래서 이제 그게 원산, 마산, 신월동, 뭐 원산의 신마치, 유곽지, 뭐 대구 자갈마당 그때 다 생성이 된 겁니다. 이게 해방 전에. 그래서 이 완월동에 참 그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걸 보니까 참 세월이 무상합니다. 예, 오늘 가니 뭐 전부 이제 철거준. 근데 지금 거기 지금 50층이 올라간답니다. 50층이 올라가고 한 1,400~500세대. 아유, 대규모 단지가. 대규모 단지죠. 대규모지. 그 이 완월동이 자 이게 이제 해방 이후에 이제 점점 이제 일본이 발전하다 보니 일본의 그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완월동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렇지. 예, 그러다가 이제 뭐 일본 사람들을 하고 뭐 결혼을 해서 아가씨들이 가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저 사연들이 있었습니다. 사연들이 있었는데 그 뭐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완월동에 대한 역사 정도만 오늘 이야기를 하고 또 나머지 이야기는 또 후편으로 남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뒷골목 인문학 최 강 이바우쇼.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